네,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 27일 만에 100만 명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건국전쟁을 만든 김덕영 감독님을 모시고 대담을 갖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주 무척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죠. 네. 예, 감독님 먼저 우리 대한언론 KJTV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건국전쟁이 말씀하신 것처럼 27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지금 현재 3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 1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한 10만 명이 늘은 상태고 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잘하면 4월 총선 즈음에는 좀 200만 정도도 돌파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네. 속단일 수도 있겠지만, 예. 네. 그런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원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분들은 이 100만 숫자는 꿈의 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죠. 네. 100만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이렇게 쉬운 관객동원 숫자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네. 보통 한 10만 정도 하면 잘했다 이 정도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지금 이제 건국전쟁은 10배를 기록한 거니까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저는 이거는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런 것은 모두 이 영화의 가치를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이 영화가 왜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지를 공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력 속에서 이 영화가 지금 100만 명 고지에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일단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예. 여러 곳에 이제 초대돼서 많이 여기저기 다니시고 계신데 현장에서 보신 어떤 느낌이랄까 그런 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대한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그동안에 이제 이런 우파적인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그런 콘텐츠들이 사실 거의 전무했습니다.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내심 굉장히 반가우신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사회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 영화가 건국전쟁이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바램을 좀 이렇게 받아 안았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마치 이제 책장의 한 페이지가 변화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큰 변화에 지금 중간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60 평생을 살았는데 네. 요즘은 하루하루 대한민국에서 숨쉬는 공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미난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피부로 절감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달라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세대 간, 계층 간, 그다음에 남녀 간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특징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번에 총선이 4월 10일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호남에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화를 상영회 때문에 이제 호남을 몇 번 내려갔었는데 말 그대로 호남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조금 그런 좀 형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영화를 보시고 나서 진실의 세계를 깨달은 이상 더 이상 내가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호남에 또 투표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양심 선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한 20대 30대 여성들이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지금 극장을 찾아와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네. 그동안 이렇게 나이 든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홀대하고 관심 안 가졌던 그런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 영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어떤 주역들 그 세대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날 자신들이 느끼는 행복과 번영의 그 삶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이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여성들이 좀 20, 30대 젊은 여성들은 이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약간 좌경화되어 있는 경향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변화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 특히 이제 1954년 8월 2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 맨하튼에서 거대한 퍼레이드를 합니다. 맞아요.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퍼레이드였거든요. 네. 그걸 보고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그렇게 그 수백만의 그 미국 시민들이 나와서 가난했던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박수치고 환호해주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이승만을 무슨 독재자니 살인자니 하면서 70년 동안
비난하고 왜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의 어떤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주목할 만한 게 10대들이에요. 이 10대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10대들이 또 이 영화를 보고서 저한테 전화를 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전혀 가르친 적이 없다. 처음 배우는 얘기지만 이것이 모두가 딱 기본적인 팩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닙니까? 그 영화가 아니거든요. 모두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이승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전화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 이승만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승만이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 변화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서 굉장히 큰 중요한 어떤 그런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 이 건국전쟁이 등장한 이전에는 찾아보기 매우 힘든 이런 현상들인데 이 호남 지역에서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졌다. 그건 정치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군요. 네. 그 제 아이들도 이제 10대가 있는데 영화를 보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뉴욕에서 그 퍼레이드 할 때 영웅 퍼레이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 그때 이제 전쟁 중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아 전쟁은 끝나고 54년 8월 2일이니까 그렇죠. 전쟁이 끝난 1년 후죠. 그러니까. 네, 1년 후에. 근데 그때 우리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죠. 그런 대통령이 가는데 그렇게 환영을 받는다? 참 충격적이던 걸 저도 아주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54년이면은 뭐 전쟁 끝나갖고 한국이 초토화돼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 제대로 된 뭐 예,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제 발전도 제대로 된 게 없을 텐데 거의 뭐 아프리카의 뭐 좀 가난한 나라 수준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 예. 그런 나라의 대통령을 미국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해 준 거예요. 더더군다나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맨하튼에서요. 저는 그것은 미국 시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봐요. 그렇죠.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죠. 제가 듣기엔 뭐 LA에서도 상영하고 있다고 예, 영화 지금 CGV 통해서 LA에서 상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LA뿐입니까? 아니요. 극장인 CGV를 통해서는 LA에서만 왜냐면 극장인 CGV가 LA밖에 없고요. 아, 네. 나머지는 이제 자발적으로 극장을 빌려서 음, 이제 그 교민들이 뉴욕, 뉴저지, 시카고, 시애틀, 휴스턴, 아틀란타 이런 곳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든 분 입장에서는 100만 숫자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저는 사실은 200만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사실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정치인 다큐멘터리 중에서 노무현 다큐멘터리가 네. 지금 1등이에요. 노무현입니다. 그렇죠. 노무현입니다. 2018년도인가 나왔던 노무현입니다가 지금 1등이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정치적인 어떤 업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그렇죠.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다룬 영화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다룬 영화보다는 좀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뭐, 예. 우파 이런 영화가 완전히 문학에는 작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100만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아주 소중한 케이스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세를 몰아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아이고.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나. 지금 이제 110만을 돌파했으니까 대략 한 75만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는 총선 때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네. 되죠. 벚꽃이 필 때 따뜻한 봄날에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인 건국전쟁이 노무현을 뛰어넘어갖고 대한민국 곳곳의 국민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라면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유, 뭐 한둘이 아니죠 사실. 예, 한번 토지개혁서부터 시작해갖고 한미상황 방위조약을 그렇죠. 기초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지금 우리가 정말 그 젖과 꿀을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네. 그 경제적 안정과 평화적 어떤 안전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에 좀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강조했던 게 여성에 대한 투표권, 여성 참정권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48년이면 뭐 그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문명률이 70에서 80%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 대반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부여한 겁니다. 사실. 그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삼각자적인 예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왜 이승만인가 하는 우리가 이제 신문에 썼습니다만은 뭐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국전쟁 2탄을 또 준비하시고 또 예, 지금 이제 내년 3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 탄생 50주년을 맞이하고 네네네. 그때 개봉하는 거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근데 뭐 원래 모든 일이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딱 그날 딱 완전히 될 것이다 그런 보장은 못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목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즈음에 아마 건국전쟁 2탄이 나올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인간 이승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들. 거기에 담는 내용이 주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승만의 완벽한 부활 이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의식에 있어서 이게 맨날 무슨 반의를 부르짖고 항의를 부르짖고 있는 게 네. 사실 우리가 뭐 해방 직후에도 사실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영화에서 등장하지만 친일파라는 개념은 사실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역사적 왜곡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48년인가요? 제가 그렇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게 네.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 그대로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법률적 규정을 해야 되는데 친일파라는 건 이게 뭐 완전히 뭐 이어령 비어령이고 그냥 네. 어디다 꽂으면 저렇게 되는 거 해석의 여부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네. 결국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의식은 이제 극복이 돼야죠. 더 이상 이런 선동적이고 거짓에 기초한 이런 프로파간다는 대한민국 땅에서 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국전쟁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제가 이 영화를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애국 애족 정신 이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그거를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계기가 됐고 몰랐던 거를 또 하나는 이분을 왜곡시키고 이분을 폄훼했던 일 이것이 진실이 아니다 하는 사실로 밝혀지도록 이렇게 한 역할이 굉장히 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우리 감독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유, 뭐 저 정확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 아유, 우리 바쁘신데 오랜 시간 많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200만 고지 탈환 꼭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대해 주셔서. 네. 현대사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만든 김덕영 감독님을 모시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왜 이승만인가 하는 그런 이유와 또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우리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